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유리창이 하나 또 깨어지게 됐구나라는 걸 하나 또 느꼈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포용적이고 다양화된 사회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되고요. 그 한국 사회에서 알려진, 또 북한에 알려진 탈북민의 삶은 우선 경제적으로 이제 한국인들보다 소득도 낮고 경쟁에 익숙치 않은 탈북민들이 정착하기 힘들다, 이런 고단한 삶의 연속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 당국이 항상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내부 교양망이나 또 관영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를 찾아서 갔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바로 장글과 같은 그런 경쟁을 위한 경쟁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산다는 거는 한국 사람들도 살아남기 힘든 사회인데, 이런 걸 끊임없이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반 자그마한 정당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여당,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의 그것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선출직으로서 들어갔다는 건 정말 이 구조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당선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좀 위축돼 있고, 여기 한국에 와서 정말 살기 힘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라고 이렇게 좀 패배의식에 비관에 빠져있던 탈북민들에게는 새로운 그런 희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은 알려 안 적겠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해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다 알려질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 소식이 북한 내부로 들어오면 큰일 나겠네 라고 하고, 이거 또 엘리트층에서 더 많은 이탈이 생길까 봐 걱정했겠죠. 김정은은 어떡하나, 하나는 핵을 발전시켜 가지고 한국을 핵으로 완전히 제압하려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김정은이 계속되는 핵미사일과 핵고도화에 피로감이 생겨서 미국이 북한과 핵협상에 나와서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핵훈축 협상에 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피로케 하느라고 이제 그 미사일을 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김정은이가 피로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력적 자산을 보여서 김정은이 꿈쩍한다면 이러한 거대한 재래식 무력으로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들어선다라는 걸 알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도 한시적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이제 앞으로 군사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하고 미북 간의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다. 이 주도권을 쥐자면 우리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가져야 주도권을 쥘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핵이 없고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핵과 핵을 가진 나라들끼리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히 그런 핵 협상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고요. 지금 우리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핵 우산 밑에 있었고,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너 그 핵 계속하면 넌 박살 날 거야라고 했지만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안 믿는 건 뭔가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미국에 충분히 보여준다면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위해서 미국의 한 개 도시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는 걸 원치 않을 거다. 그런데 미국은 필경이 이렇게 되면 발을 뺄 거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라도 미국을 잘 납득시켜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가져서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 또 이득이다라는 걸 납득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사이에 핵 군사동맹이 더 심화되면 미국도 결국은
한반도에서 또 중국의 앞인 타이완에서 두 개 전쟁이 동시 가능할지 이걸 면밀히 따져보는 그런 단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예상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미국과 협상하고 결국은 논의해야 돼요. 이걸 목표를 정하지 않고 미국과 협상도 안 해보고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북한 체제는 김주의 4대까지 절대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최근에 김정은이 들어와서 북한 체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대단히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너무나 많이 나갔어요. 일단 지금 10대 김주애를 뭐 후계자 자리에 앉히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김정은이 정말 초조의 감이 생겼구나.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보면 북한 군부도 그렇고 북한 지도부가 1년을 넘기질 못해요. 부단히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과 그를 둘러싼 지도자들 사이에 공감대라든가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단한 인사교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지금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청년, 젊은 세대, MZ 세대는요, 북한 체제에 대한 그 어떤 충성심도 없고 오직 그들은 현실만을 이제 중시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저는 꿈꾸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들이 앞으로 더 자라서 40대, 50가 돼서 북한의 중추, 골간이 되었을 때는 저는 김정은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 및 대북 안보 이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 중에 하나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며 또 외교 안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주장들을 내음으로써 우리 안보를 튼튼히 다지고 이것이 내가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야 할 이런 이제 몫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